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은 이 두 개 기본 단위에서 두 개 단위가 있다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사실 이제 왜 그러면은 공학 단위에서 결국 SI 단위로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법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공학 단위로 된 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법이 있는데 뭐 자동차 관련 법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소방 법, 뭐 기본법이라 소방 쪽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단위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설비와 관계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알죠? 방수압이 1kg다 이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확하게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얘기예요? 0.1 메가 파스칼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공학 단위고 이게 SI 단위다 이거예요. 이 킬로그램은 힘이에요. 힘. 면적당 힘이죠. 이렇게 지금 모든 법도 전부 다 SI 단위 바뀌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공학 단위 사장되고 SI 단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공학 단위는 현장에 남아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사람들은 SI 단위를 못 배운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학 단위를 또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시험은 어떻게 됐냐? 시험도 공단에 출제하는 시험 다 SI 바뀌었어요. 근데 모든 과목 종목이 다 바뀐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문제 다 바꾸려면요, 그것도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조 설비는 다 바뀌었어요. 예산이라 일부 문제가 안 바뀐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SI 단위로 다 바뀌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내용을 보면은 가끔 하나씩 이거는 아닌데라는 것도 있는데, 바뀌었다고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공존행동을 또 뭐 보실 분들, 그쪽은 아직 안 바뀌었더라고. 아직까지도 SI 단위는 안 바뀌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공학 단위로 된 문제가 출제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SI 단위를 알고 앞으로 모든 거를 SI 단위로 해석해야겠지만, 아직은 또 과도기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실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아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다면은 물론 한쪽만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SI 단위에서 이제 기본 단위가 아까 3개 얘기했지만, 사실 SI 단위에서 기본 단위를, 왜냐 단위는 우리가 뭐 건축 설비나 설비 쪽만 뭐 쓰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뭐 물리학이나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나 그 전기 같은 거죠. 이런 데서도 단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3개의 기본 단위만 가지고 모든 단위를 다 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 3개, SI 단위로 말하면 질량, 기본 단위 질량과 길이와 시간의 단위가 있었죠. 그건 기본 단위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전기로 가면은 암페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암페어, 전류, 뭐 암페어. 또 우리 쪽과 관련된 설비 쪽은 또 이 켈빈 온도라고 하는 절대 온도, 켈빈 온도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요. 또 최저그 단위, 화학에서 많이 쓰는 그 부피 단위가 있는데, 몰이라고 하는 부피 단위인데, 이것도 SI 단위 기본 단위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광학 같은 게 있잖아요. 광학이나 조명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칸델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몇 개예요? 4개의 단위가 있는데, 이 합해서 7개죠. 토탈 7개인데, 이 7개의 기본 단위만 가지고 모든 물리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량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합해서.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SI 단위가 그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거를 얘기 안 했지만, 아마, 차후로, 요런 단위나, 이런 단위는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내용상에서. 모름도 나올 수 있어요. 뒤에 그 기초에서 나옵니다. 우리 본 과정에서는 모름 잘 안 쓰지만, 이거는 전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또 열전달, 우리 공조나 이런 데서 온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단, 뭐,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S사등 확단위의 차이는 별거 아니다. 질량과 중량의 차이다. 그래서 질량과 중량만 이해하면은 본질적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질량과 중량. 웨이트. 야, 그럼 질량과 중량이 뭐길래 이 단위의 핵심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두 가지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비슷한 거 아니냐, 혹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다르다.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달라요. 근데 그건 다 또 인간이네. 어떻든 달라, 전혀. 두 개는. 물리량이. 질량은, 언뜻 생각할 때는 질량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일정하다 혹은 불변한다.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고. 이거는 측정 장소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단위로 쓸 수 있는 것은, 자격 있는 것은 질량이죠. 불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30cm 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그거 쓸 수가 없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수축하면은 원래 쓸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차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측정 방법이나 장소에 따라서 전혀 값의 변동이 없어야 그걸 단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쌀 한 대박이 막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면 어떻게 그거를 단위로 씁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단위로 쓸 수 없다. 이거면 가능하다. 근데 단위로 쓸 수 없는 거를 그러면 그전에는 왜 썼냐? 야, 그죠. 원래 쓸 자격이 없는데 썼어요. 근데 쓸 수밖에 또 썼던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측정한다는 것은 원래 기본 단위는 측정이 쉬워야 돼. 돈이 많이 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울 같은 게 있잖아요. 저울 비싸지 않습니다. 길이도 자가 있죠. 안 비싸요. 시간도 시계 있잖아요. 요즘 시계 차고 다니지 않았는데 시계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속도계 이건 비싸요. 그죠? 이건 비싸. 속도 같은 거는 그죠? 가속도계 이건 비싸요. 상당히 비싸. 그래서 측정이 쉽고 간단해야 되는데, 질량은 뭘로 측정합니까? 여기 있듯이 접시저울로 저울로 측정돼요. 이거는 용수철 저울. 이 두 개가 서로 측정하는데, 저울이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보겠지만, 우리는 접시저울 용수저울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일반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근데 이 두 개는 전혀 좀 다른 측정이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두 개를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존재하고 있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뭘 보고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책이 존재하죠. 이게 결국 뭐예요? 질량이에요, 질량. 물질이죠.
우리가 뭘 존재한다는 것은 물질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일반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닌 거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없는 거죠. 무.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거기까지. 자꾸 들어가면 어려워져. 철학적이 나와버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의 질량이 존재하는. 내가 질량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러면 중량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질량이 60kg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디죠? 한국이죠. 지구죠. 60kg 나가요. 어떤 저울로 달아도 60kg 나가. 근데 무중력 상태로 갔다. 북한이 뭘 쏘아가지고 올렸잖아요. 참 여러 가지 우리 사실 각자 이런 얘기를 우리 그 엔지니어를 존중하는 사회가 사실 선진국의 대부분. 난 그렇게 봐요. 여러분, 중국 보면은요, 요새는 시진핑 주석이 뭘 전공했죠? 잘 모르겠지만, 후진타오 주석은 공대 출신이라고, 토목인가, 하여튼 공대 출신이고요. 내가 볼 때는 북한 얘기하기 좀 그렇죠. 북한도 엔지니어를 존중하는 사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켓 쏘았잖아요. 그죠? 난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못 쏘았잖아요. 아직까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에 좀 이슈인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에 그 엔지니어 있어요? 나 못 봤거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엔지니어가 국회의원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엔지니어는 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 못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따봐, 이거 공부해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새 인문계열 나와가지고 퇴직하면은 갈 데 없죠. 우리 쪽은요, 저 기술사지만 저는 정년이 없어요. 솔직히. 할 게 많아요, 사실. 몰라요.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찾아올 만해. 하다못해 정년퇴직하고 감리해도요, 먹고 살, 감리해도 연봉 한 5천만 원씩 받는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잖아요. 라이선스 있으면요, 정년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기술 있으면 정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만족을 하셔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정치 국회의원 되고, 이거는 우리가 좀 멀어. 우리 쪽은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엔지니어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니까, 다른 데 눈을 못 돌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사셔야지,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좀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합시다. 제도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다, 의사다. 다 자기의 법을 갖고 있어, 법을. 의료법, 변호사법, 약사법. 있죠? 여러분들에서는 설비하는데, 설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설비 봅시다. 소방법이 있죠. 기본법, 유지관리법, 공사법 쫙 있어요. 전기 있어요, 없어요? 전기 공사법 있죠. 다 있어요. 전기 기본법 다 있어요. 설비
기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뭐 있어요? 건축법은 건축이지. 기계설비, 공사법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으니 주도적으로 분리 도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어요. 갑과 을의 입장에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 희망이 있다. 이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생기겠죠, 언젠가는. 그럼 우리는 또 바닥에 있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있어. 지금 제도권에서 그 배부르게 좀 그 기득권층들은 잘못하면 떨어져요. 잘못된 제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죠? 우리는 뭐 이제 뭐 어차피 그동안에 뭐 제도적으로 우리를 뭐 처음 됐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우리는 앞으로 개방이 되고 세계화가 되고 좀 제도가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질 일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희망을 갖고 가시란 말이에요. 희망을. 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분야는 그나마 상당히 어벽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벽이 좁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또 시계 만드는 공장에 시계 엔지니어야. 근데 잘렸어. 시계 만드는 게 없어. 우리나라 두 군데야. 그러면 갈 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분야는 굉장히 제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갈 데가 너무 많아. 건물이 정말 건물도 다 우리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유지관리적으로. 또 건설 쪽도 있고. 그죠? 요즘 에너지 쪽, 그죠? 에너지 쪽도 다 우리가 어마어마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에너지 분야도 지금 시작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거기 관련된 자격증도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일 유리해요. 우리가 배우면 에너지도 사실은 설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선배들은 그동안에 좀 배고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배는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몸무게가 60kg인데 무중력 상태 가면은 몸무게는 없어져요. 제로야, 제로. 그죠? 아시죠? 달에 가면은 6분의 1로 줄어들어. 10kg 밖에 안 되죠. 몸무게가. 알고 계시죠? 근데 나는 내 존재는 그대로잖아요. 내가 뭐 밥을 더 먹을 수 있지만 똑같다고 보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대로야. 살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지구에 있든 저 무중력 상태, 우주 공간에 있든 달에 있든 화성에 있든 나는 그대로죠. 본질적으로. 그 나의 질량은 60kg 그대로다 이거예요. 근데 지구에서는 그 값이 똑같아요. 단위 똑같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은 혼동되죠. 달에 있는 사람은 안 혼동돼. 달에서 만약에 무게 60kg, 질량 10kg, 거꾸로 무게 10kg, 질량 60kg면 그럼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에서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혼동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물론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질량은 본질적인 양이다. 내재된 존재다. 그러나 중량은 내가 질량이 어디 있느냐, 어떤 어떤 환경이 있느냐, 공간에,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환경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값이. 그런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물주가 우리 인간한테 감각을 줬어요. 오감을 보고 듣고 뭐 맛보고 하는 그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중량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은 뭘 느낍니까? 우리 근육에서 느낌이 있죠. 그거는 힘입니다. 힘. 무게를 느껴요. 무게는 느끼지만 질량은 전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무게도 없죠. 그죠? 무게는 없죠. 그러나 무게를 어떻게 느낄까요? 흔들면 돼.
잘 흔들려지면은 가벼운 거고, 그죠? 잘 안 흔들려지면 무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질량은 우리 인간한테 그 감각을 느끼게 하지 않아서 조물주가. 그 이유는 물론 있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느낄 수 없는 양이고 느낄 수 있는 양이다. 그거를 그 지구와 달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많은 얘기지만 지구가 있고 달은 4분의 1 크기죠. 달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나요? 저 TV를 봤던 어떤 사람이 무슨 강의 무슨 인 끝에가 인인데 뭐 보셨나? 달은 돌죠.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한쪽밖에 안 보인다, 지구에서. 그래서 반대쪽이 안 보인다,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체를 못 보고 뭐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달과 지구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용수철 저울로 내가 납니다. 이게 내가 아까 얼마 나간다 그랬어요? 60kg 나간다 그랬죠, 그죠? 좀 더 나갑니다, 사실은. 이거를 내가 들고 달에 갔다고 봅시다. 우리도 2025년도는 달에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뭐 누가 못 하겠습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기 합시다. 나는 못 간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혹시 간다고 하면 내기. 이게 얼마나 가요? 10kg입니다. 참고로 달에는 왜 못 가냐? 못 가요. 미국도 못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마디만 할게요. 길면 안 되니까. 40년 전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둘이 그냥 짜고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죠. 뭐 이상하지 않아요. 뭐 전설입니까? 뭐 과학기술 발전 전설도 아니고. 그 얘기 길어. 상당히 긴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40년에 갔으면 지금 달에 여행 가야지. 여행사가,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 소련이고 미국이고 어디 간 적이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든 이래 된다 이거요. 일단 이건 다 알고 있죠.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작으니까 중력이 작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옛날 우리들 이게 돼지 그 팔 때 이런 걸로 많이 이런 식인데 옛날에 매 가지고 하여튼 뭐 여기 추를 이렇게 이거 추예요. 추 알죠? 나요. 근데 추가 60kg짜리 추 써 있는 게. 균형이 잡혔네? 평형? 그럼 내가 60kg이죠? 이건 질량이에요, 질량. 요건 질량. 요거 들고 달에 갔다. 어떻게 돼요? 평형이 깨질까요? 안 깨지죠? 추하고 나가. 그대로 있죠, 그죠? 어차피 60kg 아닙니까, 여기도? 어? 같죠? 이건 다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접시적으로는 어디 가나? 안 변해. 값이. 용수적으로는 변하죠. 그죠? 일단 그렇게 알아주세요. 더 들어가면 또 약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참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냥 보편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안 변한다는 거. 지구나 달에서.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거지. 진짜 깊이
들어가면 어떠냐? 모든 건 변해요. 너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할 정도 필요가 없는 작은 양이기 때문이지. 이거는 중량은 변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면 거꾸로 지구와 달에서는 이런데 지구에서는 항상 6kg일 것 같죠, 그죠? 내가 존재한다. 그럼 내 중량도 10kg이고 내 질량도 10kg이에요. 지구는 그죠? 그 지구에서만 산다면은 중량을 써도 뭐 별 지장 없겠죠. 안 변하니까, 그죠? 그럼 지구도 이제 적도냐 극이냐 나라마다 좀 다르고 산과 계곡 다르겠지만 그 차이는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 대상이 지구에만 있다. 공학적 해석 대상. 그러면 뭐 중량을 기본 단위로 써도 별 지장 없어요. 그리고 중량을 쓰고 싶어 하겠죠. 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죠? 질량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대상이 지구가 아니라 이제 우주 개척 시대인데, 그죠? 당연히 질량을 써야겠죠. 중량은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기계,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는 과거에는 다 공학단에 있었다가 이제 S단에 바뀌고 있고요. 전기, 전자,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은 애초부터 S단이야. 공학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중량을 쓸 일이 없잖아요. 전류, 전기에서 무슨 중량이 무슨 필요 있어. 그죠? 거기는 애초에 처음부터 S단위로 쓰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강의를 아마 들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죠? 뭐 공학단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을 일도 없어, 거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요새는 이제 융합 시대니까 전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설비에서 기계 쪽이 강한데 시스템, 그러면 자동제어는 누가 해야 돼? 자동제 업자한테 맡겨야 돼? 그게 아니에요. 자동제어란 것은요, 전공학과가 원래 없어요. 전기과에서만 한다? 아니에요. 전기과에 자동제 하면은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컴퓨터 맨날 그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게임은 개발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분야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생각했어요? 못해. 무슨 얘기냐? 자기 전공 분야에서 자기가 재현해야 돼. 자동차든 엘리베이터든 설비든 냉동기 보일러든 다 그 전문하는 사람들이 거기 자기 분야에 필요한 재현은 자기가 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뭐 재현은 몰라. 전기과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지금은 다 해야 돼. 전체를 알아야지. 재현은 모르면 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는 나는 뭐 기계만 했으면 기계만 하고 난 전기는 몰라. 자동제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전기과나 그런 사람처럼 전체를 알 필요 없지만 우리의 필요한 건 다 해야 돼. 알겠어요? 이제는 융합 시대. 통합이랄까? 융합. 전기 쪽도 기계를 알아야 돼, 사실은. 엄밀하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질량과 중량이 다르다 이런 거고. 그러면 거기 이제 좀 더 깊이 이야기해서는 그 세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 아마 언젠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1법칙과 제 2법칙과 제 3법칙 있죠. 그죠? 네. 세 개가 있는데 법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를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뭐 관성의 법칙이다. 여기 글이 써 있죠? 이거는 뭐 가속도의 법칙이다. 그렇게 써 있죠?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법칙이 뭐냐면은 관성법칙. 관성이 뭐예요? 걸어가다가 정지를 한 발 더 가죠. 그죠? 열차도 타면 왔다 갔다 관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원래 관성은 원래 상태를 보존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어떤 물체가 원래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 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등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관성법칙이에요. 왜 그럴까? 하면 또 어려워져, 그거는. 한 번만 들어가면 항상 대답하기 힘들어져. 어떤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관성이라는 거는 느낌으로도 알고 있고. 가속도, 이 법칙은 뭡니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힘을 가하면은 가만히 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난 가만히 있다. 이게 관성법칙이에요. 누가 날 건드리면은 가만히 안 있다. 이게 이제 이 법칙 같은 거죠. 어떤 힘을 가하면은 이 물체는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가만히 안 있다. 즉, 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죠. 힘에 비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렇다 이거예요. 사실 그것도 좀 들어가면은, 이게 또 진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야 돼. 그래 발전이 있어요. 사고의 발전이 있어요. 우리가 책에 있다고 해도 다 믿으면 안 되고, 진짜 그럴까? 그럼, 진짜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다가 힘을 가해. 여기다가 엔진을 달아가지고 계속 이 가속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날아가겠죠? 가속도 운동.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는 뭐가 돼요? 계속 증가돼서 무한대가 되겠네? 에? 그렇잖아요. 이 법칙을 말하면은 가속도란 것은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계속 여기다가 엔진 달아서 엔진만 불이 붙으면 계속 가속도, 이게 속도가 무한대 되겠네? 근데 또 가만히 보니 되잖아요. 이 말로 한다면은. 근데 또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빛의 속도보다는 한계 속도죠.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는 없다 해버리니까 이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네. 그죠? 그 부분은, 또 우리 범위 넘어가. 우리 이 공학 범위가.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속도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일정한 게 질량이 증가한다. 빛의 속도 근처 가면 질량이 무한대 돼버려. 그러니까 가속도가 제로가 돼버려. 길이는 단축되고 시간은 지연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건 우리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해석 범위, 우리가 다뤄야 할 범위 안에서는 맞는 걸로 본다 이거야. 그죠? 그래도 큰 지장이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맞다 이거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걸로 본다면 좀 애매하니까 맞다고. 작용 반작용은 이 힘을 가하면은요, 아까 가속도 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나 힘 주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왼손이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죠? 왼손이 없다면 이건 날아가 버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은 반대 방향 힘이 반작용이 있다, 이거야. 힘을 가하면은 가속도 운동 안 할 때, 그죠? 가속도 운동 할 때는 가속하는데, 가만히 있는 물체는 작용을 하면요,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가만히 있지. 안 그러면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그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법칙이 가장 중요한데, FMA라는 식이 여기서 나와요. 이거는 기초기 때문에 한 번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어떤 물체에다가 질량이 있다, 질량, 매스가 있다, 이거. 힘을 주면은 가속도 운동 한다는 얘기, 그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로켓 발사되잖아요. 북한이 쏘아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도 빨리 쏘아야 되는데. 그래, 이 힘하고 이 가속도하고는
비례한다, 이거. 비례할 것 같기도 해요. 힘을 많이 주면 가속도 빨라지겠죠. 가속도 커지겠죠. 근데 질량이 작은 것과 큰 거는 좀 다르겠죠. 질량이 크면은요, 가속도가 잘 안 돼요. 가속도가 적어져. 그러잖아요. 차도 가벼운 차가 스타트 할 때 팍 나가지. 화물차 나가요? 그 출발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F하고 A는 비례한데 그 비례 상수가 M이다. M이 질량이다.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적어져. 반비례하니. 그죠? 아, 이런 식이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로켓가 질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톤 될 것 같아요? 쏜 게 일단 1톤은 넘어가. 10톤. 1톤, 10톤, 100톤, 1000톤. 뭐가 제일 가깝겠어? 여러분, 감을 잡아봐. 우리는 정량적으로. 1톤 아닐 것 같고, 10톤? 는 넘어갈 것 같아. 그죠? 100톤? 그건 좀, 그죠? 1000톤은 아닐 것 같아. 그죠? 1000톤은 아니, 그죠? 나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톤이라. 질량이 100톤이다. 100톤. 얘기 나온 거지. 100톤. 100톤은 몇 킬로라며? 10만 킬로라며. 그죠? 맞아요? 질량이. 가속도 얼마나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지구 대기권 탈출하려면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지구의 회전 속도가 얼마예요? 초속 11km예요. 초속 11km. 그죠? 맞죠? 그래 가고 지구가 돌잖아요. 속도. 우리 모르지만, 바깥에서 도니까, 돌아가는, 팍 뛰면은 11km, 1초에 11km 넘어가야 돼. 근데 왜 못 넘어가? 관성이 없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가잖아요. 11km로, 지금 초속 11km로. 그죠? 어지러워야 되죠. 왜 안 어지러울까? 지구가 워낙 커서?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1단 로켓, 2단 로켓까지는 대기권, 몇 단에서 대기권 돌입하죠? 잘 모르겠나? 마지막에 가는 건 마지막에 다 떨어져 나가고, 글쎄, 마지막에 대기권 들어갈 때는 한 100kg이라고 봅시다. 에? 그냥 100kg짜리 하나, 통신하고 하는 거죠? 뭐예요, 태양電펴지고 하는 게 뭐예요? 뭐라 부르잖아요. 그걸 쏘기 위해서 로켓 발사하잖아요. 인공위성을. 위성, 통신위성. 예? 통신위성은 한 100kg 될 것 같죠? 느낌이, 그죠? 나도 모르는데, 그게 필요해. 우리 엔지니어는요, 정량적으로 감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계산하다가, 이거 아닌데, 계산하다가 값이 생각나도 이겁니다 하면 안 되죠. 딱 봐도, 느낌이 이거 아닌데? 이거, 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고 안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100km. 통신 위성이. 그럼 이게 초속 11km. 11km는 몇 메다요? 킬로메다니까 메다 퍼 세크죠.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추진력, 2단 로켓인지 3단 로켓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결국 올리기 위해서 추진체가 있겠죠. 그죠? 요속. 이거 가속도가 아니구나. 속도구나. 죄송합니다. 속도. 그러면 몇 초 만에 11km를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11km 속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가속도를 하면은 이제, 이게, 제로부터 가는데 몇 초 걸렸냐가 이제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아니,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이게 아주 복잡한, 이건 가속도가 아니니까. 적어도 이 로켓이 최소한 올라가려면 가속도가 얼마 필요해? 여기서 올라가려면 최소한 가속도가 9.8이 필요해요. 메다 퍼 세크가. 세크 자승이. 왜냐면 지구 중력 가속도를 이겨야 되니까. 올라가는 가속도가 9.8이 안 나오면은 떨어져 버려. 더 돼야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얼마로 잡을까? 그러면 대충 얼마로 잡을까? 9.8보다 크니까 한 10, 20? 20만 잡을까? 20? 예? 느낌으로 20. 정확한 건 20m/s 자승이다. 가속도가. 이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러면 그 엔진의 출력은 얼마? 엔진 그 실험하잖아요. 출력, 그죠? 붙잡아 놓고, 똥구멍에서 추진되면은 여기다가 저울 달아가지고 추력 재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엔진이고 뭐고 간에. 그러면 이게 얼마지? 2000 뭐예요? 킬로그램 메다 퍼 세크 자승의 힘이 필요해. 이걸 우리가 이제 뉴턴이라고 그러는데 2000뉴턴이면 2000뉴턴 그러면 몇 킬로그램이냐? 이따가 얘기하지만 2000 나누기 9.8 하면은 약 10 합시다. 200kg의 출력이 필요해. 200kg으로 출력을 내야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100kg짜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간다 이거죠? 이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면 F-16은 추력이 얼마나 돼? 대략 한번 감을 잡아봐요. F-16 있죠? 전투기. 수직 상승돼야 안 돼? 되죠? 추력이 얼마 돼? 내가 알기로 F-16 추력이 10톤. F-16이 몇 톤이야? 10톤은 안 되겠죠. 10톤 안 되니까 10톤이면 올라간다는 얘기지. 5톤이다 하면은 2배면은 수직으로 쫙 그냥 올라가 버리지. 10톤인데 10톤 하면은 서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제자리에. 그런 거 아니, 그죠? 그러니까 감을, F-16 무게하고 올라가는 속도 보니까, 비행 쇼할 때 쫙 올라가더라고. 한 10,000kg 돼요. 출력이 대략. 난 그거 들었어. 근데 200kg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이제 1단 로켓, 2단 로켓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 무게가 적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초기에는 엄청난 추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FMA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식이에요. 질량이 어떤 가속도 나갈 때는 이만한 힘이 필요하고, 어떤 질량에다가 이만한 힘을 주면은 이만한 가속도가 생긴다. 그죠? 이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질량과 힘을, 내가, 아톰을 하나 그려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중학교 때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때 만화가 아톰 만화.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겠지만, 요새 일본 만화들이라 그때 일본 만화 몰랐어요. 아톰 기억에 의해서 아톰처럼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아톰 했을까요? 아톰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엔진 달아서. 우리 때 인기 많았었죠. 우리 때 볼 게 없어가지고 맨날 만화 아톰을 내가 옛날에 아톰을 이거 뭐야, 이거? 하여튼 이렇게 내가 그림을 하여튼 이렇게 돼. 하여튼 여기에 엔진이 달려있어, 엔진이. 엔진이 달려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근데 그 그림 잘못 그리니까, 로켓가
로켓으로 봅시다. 로켓 엔진이 이제 날아간다 이거요. 어? 그러면 이게 질량 그리고 여기 추력이 있죠. 추력, 힘. 그러면 이거 날려보내면 날아가 버리면은 가속도 측정해 못해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날아가는 물체를 보고서 추력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이건. 왜냐하면 날아가는 건 이거는 측정돼. 근데 이 두 개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질량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등치크다고 질량 큰 거 아니니, 그죠? 몰라. 그래서 실험할 때는 여기다가 이거를 바퀴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못 날아가게 하고 이제 여기에 눈금이 나타나요. 이게 힘이에요. 그죠? 에? 힘. 에? 질량은 측정하면 되니까 당연히 뭐. 그럼 이걸 치워버리면은 가속도 나가죠. FMA로 날아가죠. 그죠? 그 그림이 이제 거기 있는데, 그런데 그림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가속도로 날아왔느냐, 등속도로 날아왔느냐 하는 거를 혹시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분필이 지금 여기 떨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이 분필이 일정한 속도, 즉 등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낙하하고 있습니까? 가속도, 등가속도로 낙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그게? 사진을 고속 촬영하면 돼요. 되죠?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눈이 고속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몰라요, 잘 모르죠?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가속도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그러면 뭐 사진기 가져오고 뭐 별걸 다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순간이동 상대방을 제압하려면요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배우는 건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에요. 집에 가서 해볼게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딱 그 순간에 제압하면 이깁니다. 토론할 때 그렇잖아요. 그 순간 이겨야지. 아이고, 가서 좀 우리 참모한테 얘기하고 대답.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래요. 딱 그 순간에 상대방을 꼼짝 말게 제압하는 것은 바로 이 논리가 있어야 돼. 그죠? 논리가 바로 이런, 그냥 목소리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자. 피차가 야구할 때 피차 알죠? 공을 던집니다. 그럼 이거 가속도 운동합니다. 왜냐면 힘을 가하니까 나중에 이게 손을 떠나서 이게 이제 수평 방향으로 힘이 가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하겠죠. 그죠? 공기장 무시하고 실제로는 감속인데 그 다음에 이제 캐차가 받아요. 받을 때 턱 하고 받죠. 글로브에서. 그죠? 하되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느낌이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로켓이다. 로켓탄이 날아온다. 턱 잡았어요.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계속 잡고 있어야 돼. 붙잡고. 아이고, 날아가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이게 등속도로 떨어졌다면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 근데 내 손바닥에 느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계속 느낌이 오잖아요. 힘을 받고 있죠. 손바닥에. 그 말은 이게 가속도 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속도 운동했다면 이게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없겠죠? 그게 논리 아닙니까? 실험 안 해도, 돈 안 들여도, 누가 봐도 이건 확실하게 가속운동한 거예요. 그죠? 그 크기가 얼마냐? 그건 잘 모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해 봐야겠지만, 가속도 운동이냐, 등속도냐, 가속도냐, 아니냐는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톰이나 로켓가 날아갈 때는 이 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속도가 생겨요. 이 질량 관계에서 F는 ma로 그죠? 에? 만약에 제가 아톰이다 봅시다. 60kg, 내 질량 얼마예요? 저희 질량은 60kg라며요. 응? 근데 내가 뭐 초속 20m로 날아가. 세크 자승으로. 1초에 속도가 20m/s이 증가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나는 6, 12, 1200kg m/s라는 세크 자승 힘을 받죠. 이게 뉴턴인데, 이런 힘을 120kg 정도 되네. 근데 내가 아톰이 아니고 나를 못 날아가. 엔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에 서 있네 나는. 에? 그러면 땅바닥에 서 있으면은 이 발바닥에 지금 뭐가 있어? 아, 땅이 없으면 나는 계속 밑으로 떨어질 판이요. 가속도인데, 그죠? 근데 이 바닥에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나는 서 있잖아요. 작용, 니꼬르 반작용으로. 여기서 내 몸무게 똑같은 힘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에 저울을 놓는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즉, 어떤 물체가, 60g이 지구에 있으면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 얼마예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 m/s 자승. 이거를 우리가 G라고 하는 문자로 써요. G.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건 측정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 떨어지는데, 그거는 무거운 놈이든 가벼운 놈이든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요, 아니에요? 가벼운 물체나 무거운 물체나 어때요? 같이 떨어져, 다르게 떨어져? 분명히 다르게 떨어진 것 같죠, 그죠? 다르게 떨어지죠, 사실.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돌멩이는 다르잖아요. 그 맞아요. 근데 거기에 공기가 없다. 완전 진공이다. 공기 때문에. 항력, 저항, 항력 때문에. 공기가 전혀 없다. 공기를 다 무시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공기가 없다고 보고, 공기에 저항이 없다고 보고, 돌덩어리하고 금덩어리하고, 돌덩어리하고 금덩어리 누가 두고? 그다음에 납하고 쇠하고 누가 보고? 쇠가 무거워요. 납이 무겁지. 그건 납덩어리라고 하잖아. 납덩어리 자꾸, 납이 안 무거워? 아이고, 참. 납이 무겁잖아요. 이게 납덩어리, 쇳덩어리 떨어뜨렸어. 피사탑에서 떨어뜨렸어. 갈릴레이가. 누가 먼저 떨어졌다고 그래요? 실험했더니 납덩어리가 빨리 떨어졌으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응? 근데 같이 떨어진다 이거. 그걸 피사탑에서 실험을 하면 돈 얼마 들었을까? 요새 그걸 실험하면 돈 얼마 들 것 같아? 인건비 이것저것 만드는 제작비 해가지고 얼마 들까? 돈 꽤 들 거 아닙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를 쓸데없는 시뮬레이션, 쓸데없는 실험, 검증, 이것 때문에 지금 손실이 많아요. 사실 현장에서. 모르니까 해보자. 이거. 검증해달라. 시뮬레이션 해달라. 모델링 해달라. 그걸 누가 못해요. 다 하지. 돈 들여 실험하면 결과 나오는 거. 그죠? 꼭 그래야 할 필요 있으면 하지만 불필요한 거를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이 내 강의는 교수님 안 들을 것 같아. 심의위원들이 교수가 많아.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 자기 뭐 논문자료 쓰려고 그러죠. 돈 들고 하는 걸 왜 자꾸 하라는 얘기야. 심의할 때, 증거자료 가져라. 그러면 결국 돈 들은 거 아닙니까? 어디 의뢰해가지고, 성능 실험해가지고, 다 바치니까. 그 사람들 가만 앉아서, 어이구, 자료나 받았네. 교수님이 보면 나 뭐라고 하겠지만,
강의도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강의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참. 자, 이게 납덩어리요. 이게 쇳덩어리요. 크기가 같아. 그러면 납이 무겁죠? 이게 빨리 떨어진다고 봅시다. 가정합시다. 무거운 게. 자, 그렇다고 보고, 만약에 그 납하고 쇠하고 밴드로 묶었어. 공기저항 무시하니까. 누가 제일 많이 빨리 떨어져? 이게 1등 아니면 1, 2, 3 아니요. 무게가. 이게 제일 빨리 떨어져야겠죠. 그죠?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면은. 근데 가만보세요. 납은 빨리 떨어지려고 하고, 쇠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한다. 중간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놈은 빨리 떨어지려고, 붙잡고 있는데. 한 놈은 천천히 떨어지려고 그래. 중간에 떨어져야겠죠. 논리에 모순이, 원래 가정한 논리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 딜레마를,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가벼운 게 먼저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둘 다 같은 가속도로 똑같이 떨어진다. 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 논리가 모순이 빠집니다. 그죠? 그럼 실험할 필요 뭐 있어요? 그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은 실험하지 않고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타당성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지, 에? 내가 검증해서 갖다 한다면 뭐하러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그죠? 비전문가라도, 됩니다 하고 갖다 주면 아무나 다 알죠? 그거예요. 우리가 이 논리,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당장 현장에 써먹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죠? 논리를 개발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끌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그죠? 돈 버는 기술이,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 즉시 반박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너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딱 한번 질렀을 때 상대방이 딱 치고 질러야 돼. 토론이란 게, 그죠? 근데 질렀는데 상대방이 어리벙벙하고 그냥 버벅거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는 많은 배경이 있어요. 이론적인 배경이 없이, 우리 엔지니어는 이론적 배경이 없이 안 나와. 그러니까 좀 센 놈한테는 복잡하게 4차원적으로 얘기해버려. 막 용어도 어려운 걸 써가지고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막 헷갈려버려. 파악을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걔가 떨어져 나가지. 그죠? 설명할 필요가 있어. 이게 지금 정글에서 지냐 이기냐 이건데 지금 공사 따냐 안 따냐 이거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냐 이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마지막 정리입니다만은 자, 저를 모델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는, 사실 엉뚱한 얘기 하다가 좀 시간 걸렸네. 제가 질량이 60kg인데 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난 죽을 때까지 지구에 살다 죽을 거예요. 9.8m/s 자승의 가속도를 지구에 준 걸 받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낸 힘은 얼마예요? 60 곱하기 9.8kg/s 자승이라는 힘을, 이게 힘입니다. 뉴턴이라고 하는데 힘을 받습니다. 바닥에서. 근데 이거를요, 혹시 어떤 사람은 50kg이야. 어떤 사람은 70kg이야. 질량이 다 다르게 사람마다. 근데 뭐는 같아요?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도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50 곱하기 9.8 요거, 이 사람은 70 곱하기 9.8 요거, 그죠? 모든 사람이, 모든 물체가 지구에 있다면 똑같이 꼬리표 9.8이 붙는데, 야, 이거 붙여서 꼭 얘기해야 돼. 달과 화성과 뭐 지구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이게 다르니까 해야겠죠. 내가 달에 가면 얼마? 달에 가면은
이건 지구고, 내가 달에 가면은 달은 질량은 그대로 60이죠. 질량은, 그죠? 매스. 달의 중력 각도가 지구에 얼마예요?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그죠? 달에 가면 당연히 얼마예요? 달에 가면은 60 나누기 6 곱하기 9,800이 되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달에 가면은 사실은 질량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갔습니다만, 질량에다가 이게 다 다르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지구와 달, 막 화성 이럴 때는. 근데 전부 다 지구에 있다면 굳이 이거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 대신에 60이라고 하고요. 요거 대신에 50이라고 하고, 요거 대신에 70이라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요거를 안 쓰고 이걸 써버린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9.8을 다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쪽도 어때요? 9.8을 나눠야겠네, 9.8을. 9.8을 다 나눠야겠죠, 그죠? 이게 수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야, 여기도 9.8 나누고, 9.8 나누고 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란 걸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60이라고 하면은, 60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킬로그램, 이렇게 하면 헷갈려 합니다.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중이라고 하고, 이거 킬로그램 매스, 질량이고, 이거는 중량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값을 60이라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60kg 중 또는 퍼스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 이거. 이게 공학단인데 지금 아까는 S단이고 이렇게 된 식이 W는 mg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이해가 안. 내가 엔진을 날아갈 때는 이 식을 써야 돼. 근데 내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지구에서만 맨날 걸어 다닌다 그러면은 항상 지구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뭐하러 중력 가속도 붙여가지고 쓰냐 이거야. 그냥 나의 힘이 이게 아니라 나의 힘은 60kg입니다 이거예요. 나의 힘이 중력 가속도가 9.8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60 나누기 9.8. 어렵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으면 예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요 단위입니다. 그래야 9.8 없어지고 메다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킬로그램 좌우가 등식이 되죠. 이게 공학단이야. 다시 말해서 중량을 이게 중량이 웨이트 중량을 기본 단위로 쓴다는 것은 지구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죠? 사실은. 그래서 힘, 이러한 S단위에서 힘이라고 이런 이 단위를, 이 뉴턴이라는 단위를 그냥 이 질량과 똑같은 절대값 쓰고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킬로그램은 중량을 의미하고 여기는 킬로그램 질량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쓰는 것이 공학단위다. 마지막 좋아요. 요 정리는 시간 없으니까. 자, F는 MA 한 번 더. 힘은 질량 가속도. 한 번 더 할게요. 질량이 60kg입니다. 매스다. 가속도는 얼마예요? 9.8 메다 퍼 세컨드. 지구에 있을 때, 그죠? 힘은 얼마예요? 60 곱하기 9.8 kg 메다 퍼 세컨드 자승이죠. 그죠? 킬로그램 매스, 질량. 킬로그램은 다 질량이니까 이거는 SI 단위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힘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60kg 중으로, 퍼스로 써버렸다. 이 값을. 이게 서로 같게 잡았다. 그러면 9.8은 안 변하니까 이거는 상수니까. 질량이 60 뭐예요? 킬로그램 퍼스 나누기 9.8 메다 퍼 세크 자승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질량이죠. 무슨 단위? 공학 단위. 좀 어렵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더 완성을 시킬게요. 공학 단위 질량. 공학 단위 중량입니다. 이거는 SI 단위 힘이죠. SI 단위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는 mg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화 속도를 받는 질량에 대해서 쓰는 뉴턴의 이법칙이고요. 이거는 지구가 아니라 가속도가 다양하게 존재할 때 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나를 기준해서 나의 중량이 얼마예요? 나의 중량은 W는 mg, mg로 m이나 같아요. mg랑 같으니까. 나의 중량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나의 중량 얼마예요? 60kg. 퍼스 빼버리고. 나의 질량은 60kg이죠. 매스 빼버리고. 똑같죠. 근데 엄밀히 뭐가 달라요? 중량이 60이라고 할 때는 공학 단위로 얘기한 거고, 질량을 60kg 한 거는 SI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워버리면 똑같잖아, 이게 두 개가. 헷갈리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질량 분명히? 이럴 수 있잖아요. 표현 방식이 똑같으니까. 대부분 질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중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질량은 거의. 그러면 다시 한번 나의 중량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60kg이라는 것은 공학 단위 중량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기본 단위죠. 이거 유도 단위지 않습니까? 기본 단위로 쓸 수 있는 것은 공학 단위예요. 중량이. SI 단위에서는 질량이 기본 단위고 중량은 뭐예요? 유도 단위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중량인데 공학 단위, SI 단위 중량. 이 두 개가 질량입니다. 이건 뭐예요? SI 단위 질량이고 정확하게. 그죠? 이건 공학 단위 질량이에요. 그죠? 유도 단위죠. SI 단위 기본 단위인데 이쪽은 남의 집 가면 지가 바꿔줘. 유도 단위 돼야 돼. 근데 언뜻 볼 때 이 두 개가 같이 보인다. 같게 표현되기 때문에 퍼스다. 매스를 구분하면 좋겠지만 안 했을 때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전혀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전혀 다른 사람 이름만 같아. 사람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많이 혼동돼요. 일반적인 사람한테 일반이나 아주머니들이 경제활동하는데 용수저울이든 접시저울이든 물건 살 때 아무 지장 없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질량 중량 구분 없이 그냥 같이 같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같이 엔지니어가 정확하게 해석할 때는 그게 오히려 혼돈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아예 몰라버리면은 질량 중량 똑같아. 값이 똑같은데 어차피 고기 한 근을 갖다가 질량으로 해도 한 근이고 중량으로 한 근 똑같은데 숫자가 똑같은데 60kg 하면 그죠? 눈급이 똑같은데 같다고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죠? 경제활동하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전혀 다르다고 이해해야 돼. 알겠어요? 전혀 다른 거를. 그래서 이렇게 기본 단위를 질량을 썼냐, 중량을 썼냐, 이 차이가 공학 단위에서의 차이다. 한 끗 차이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 킬로그램이나 그램, 킬로그램이 질량으로 쓰면은 SI 단위고, 중량으로 써버리면 공학 단위다. 그죠?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단위의 본질은 그거 하나다. 아무 복잡해.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응용력 단위는 그걸 통해서 다 해석돼. 아시겠죠?
조금 그 생각을 좀 하시고, 강의할 때마다 해석을 좀 다르게 가지고 이 방법이 이해될까 저 방법이 될까 걱정인데, 이해하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